보험이 메인이긴 하지만 은행, 증권, 신탁까지 1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조 6천억 원 정도를 IT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굳이 보험사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리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 강효주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보험 기업을 메인으로 성장한 금융 지주회사 평안보험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일단 보험회사군요. 보험이 메인이긴 하지만 은행, 증권, 신탁까지 사업을 다각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인터넷 금융까지 발을 넓힌 종합금융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글로벌 슈퍼스타 평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사 주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유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금융사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는 금융산업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죠. 주가가 향후의 성장성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없는 게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겠죠. 그러면 한국과 다르게 중국 시장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직 중국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평안보험은 아직 개방되지도 않은 성장 여력이 많은 금융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IT에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보험이 우리나라 금융사와 가장 다르면서도 향후 유망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평안보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평안보험은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지주와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한지주가 은행, 카드, 생명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금융지주 회사이자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처럼 이것이 모두 합쳐진 모델이다.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두 기업이 합쳐진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이렇게 사업부가 많은 회사는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해서입니까? 그쵸.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평안보험은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에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사가 실제로 돈을 벌어와 주는지를 보면 되고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IT가 실제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평안보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험 관련된 일이겠군요. 전체 그룹사 이익 비중에서 보험이 거의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보험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중도 높은데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성장을 하고 있죠. 보험 산업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걸 보험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보험을 가입했느냐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험 침투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1%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곳이 일본입니다. 한 6%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올렸지만 이제 4%다. 일본보다 낮군요. 그쵸. 그래서 일본까지만 성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10%대 이상의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IT 기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가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금융과 테크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시카우 역할인 보험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한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를 IT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10년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약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7조 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중국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하겠다라는 규모가 15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와 견주어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보험이 메인인 기업이 사실 정말 이 유수의 IT 기업들과 비슷한 이 투자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확히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곳은 핀테크와 헬스케어입니다. 그중에 3개의 기업이 거의 3개의 유니콘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각 자회사가요? 각각 자회사가. 그중에 2개가 핀테크고요. 루팍스 금융이장통이라는 기업,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은 평안 굿닥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자회사만 해도 굉장히 좀 유니콘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 유수의 평가 기관에서 이 세계 유니콘 기업 가치를 7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큰 IT 기업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군요. 평안보험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조 원 정도 돼요. 여기에 3분의 1에 맞먹는 게 IT 기업들의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보험을 굳이 보험사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평안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굿닥터부터 말씀드릴게요. 헬스케어 기업인데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한다라고 예,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럼 온라인 뭐 진료 이런 건가요? 원격 진료, 온라인 약국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자가 이제 평안보험의 자체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의사를 선택하고 이제 진료를 요청을 하면 채팅이나 아니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1분 안에 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이제 약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자체 어플에서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약국에서 주문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이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작고 조금만 걸어나가고 내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중국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의료 격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내과를 잘 찾아가지 않는 편이죠. 대학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종합병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래서 진료를 한번 보려고 하면 6시간 이상이 걸리죠. 거기다가 의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격 진료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중국의 의료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원격 진료를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그쵸.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여기에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느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달려들었었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재편되고 탑5 정도까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평안 굿닥터가 이제 등록 고객 수 기준으로 1위를 하고 있죠. 지금 큰 자회사 3개 중에 남은 두 가지가 핀테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 자산 관리를 해주는 루팍스라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심지어는 지방정부에게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선정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10위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유수의 브랜드 평가 기관으로부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 정도의 가치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겠네요. 자회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웬만한 대기업 규모 하나 정도는 되는군요. 금융 이장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핀테크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완전 것 기술을 같아요. 계속 R&D 하는 기업이군요. 그쵸. 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핀테크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이제 금융사에게다 파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금융 이장통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세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 이장통, 이 높은 기술력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스마트 보험 시스템이죠. 사고가 난 사람이 사고 현장을 찍어서 어플에다가 올리면 인공지능이 이것을 평가해서 차량이 얼마나 파손이 됐는가, 얼마나 수리비가 될 것인가를 자동으로 산정을 해서 바로 어플에 띄워줍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되면 바로 1초 만에 송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정확하게 대신하고 있는 거군요. 인공지능 그리고 생체 인증 이런 시스템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대부분의 은행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동사의 고객사이고요. 지금은 중국 로컬뿐 아니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한 10여 개 국가에도 진출을 해서 계약을 따낸 상황이죠. 보험부터 IT, 정말 인공지능까지 많은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평안보험에 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계속 되고 있죠. 투자 심리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산업이 지금 캐시카우니까 거기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다 보니 대면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죠. 중국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이번에 그런 효과가 거의 다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2분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겠죠. 저금리는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경기 둔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내려가게 됩니다. 보험 산업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비를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게 되고요. 위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놔야 되는 준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사태는 보험사를 투자하는데 계속 투자 심리에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랑 저금리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은 확실히 안 좋아진 거군요. 1분기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3,28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한 13% 정도 빠졌고요.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 역시도 한 260억 정도로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역성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관점에서는 동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로의 전환 때문입니까? 금융 산업에서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의 IT 부분의 확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기폭제로 코로나19가 작용을 하겠죠. 실제로 평안보험은 IT 부분인 핀테크와 헬스케어의 그룹사 이익 비중을 50% 이상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보험은 애초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의식주에 계속 침투를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거군요. 생활 환경을 모두 금융과 테크로 버무릴 수 있는 종합 금융 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보험의 주력 성장 동력원은 첫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보험 산업에서의 평안보험의 점유율, 두 번째 헬스케어 분야에서 자회사 평안굿닥터의 빠른 성장, 세 번째 핀테크 분야에서 자회사 루팍스와 금융 이장통의 빠른 성장이 있겠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의 감소,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률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평안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